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쵸? 무엇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시험의 범위와 시험 내용, 그 내용을 저는 주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익히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서부터는 무엇에 제가 근거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왜 합격하신 선배나 또는 동료나 뭐 후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후배 아무튼 합격하신 분들한테 선생님들께서 들었던 공통된 답은 뭐였냐면 기출문제가 중요해. 기승전 기출이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강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지난 14년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설령 알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요. 못 믿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저의 주장은 일부고요. 저의 의견도 일부입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공통된 분모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승전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선정할 거냐면 내용을 선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내용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자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첫 번째 닥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까요? 임용시험을 딱 1월 달에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가장 선생님들께서 벅차하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많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봅니까? 그러니까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엇으로 이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시냐면 속도로 해결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이게 강론서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강론서인데요. 이 강론서의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선별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책 한 권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요? 그걸 선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집중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걸 잘 못하시니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그 가이드가 선생님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폼으로 형식으로 다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일단 먼저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많은 내용은 아니다. 기출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별한 다음에 그 내용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모든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는 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학과 내용학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학이 몇 개 나왔는지, 내용학이 몇 개 나왔는지 일단 이거부터 선별을 하셔야 돼요. 올해 문제를 가지고 전 선별을 해드렸고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각 영역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이건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의 하위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만 보여드리면 국가 수준이라는 문제는 한 문항에 4점, 체육과 교육과정은 한 문항에 2점, 교수 이론은 이렇게 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출제된 무엇도 많고요. 빈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요. 무엇도 높습니까? 배점이 높죠. 배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한 내용? 중요한 내용. 이걸 먼저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해년도만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제
하시는 교수님께서 전공하신 분야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따져 물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8, 19, 20, 21, 4개년도치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배점이 등장했네요. 배점만 말씀드릴게요. 배점만 말씀드릴게요. 배점만. 그러면 평균 에버리지 평균을 따지면 대략 한 5점 정도 또는 6점 정도 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런데 체육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교수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체육과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요. 교수 이론은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비해서 배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어느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거를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더 극단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체육교육 탐구나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해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올해 안 나왔다고 손 쳐서 스타일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나오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몇 문항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 따져 묻는 거예요. 아, 스타일 같은 경우엔 매년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만 투자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만 내가 노력을 기울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선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거네요. 보세요. 되게 높죠? 얘도 마찬가지죠. 되게 높죠? 얘도 마찬가지죠. 높죠? 그러면 저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네. 기출에 근거해서 선별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역을 선별한 겁니다. 영역을 선별한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국가 수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즉 하위 내용으로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모형에 어떤 하위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평가 통계 마찬가지 어떤 내용들이 하위 내용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내용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용학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사철학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하면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고요. 사회 이렇게 하면 운동생리학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10점. 이렇게 합쳐서 10점. 10점, 10점, 10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들을 보니까, 그쵸? 문항들을 보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몇 문항 냅니까? 3문항 내죠. 3문항에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러면 생리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거 해서 10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전략들,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이라 모른다라는 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 이걸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어디에 전력 투구를 할 것이며 어디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즉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많은 책들을 1년 동안에 어떻게 다 봅니까? 못 봅니다. 볼 수는 있겠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하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어떤 내용들이 기출에 나와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제가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내주겠다라고 지금 통계를 낸 겁니다. 됐나요? 이런 분석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Anyway, 자, 그러면 우선
시험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죠. 이게 시험 범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참고 도서일 뿐인 거지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게 시험 범위인지. 그 시험 범위와 기출의 빈도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 못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학에서는 국가 수준하고요. 모형이나 평가 통계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학 쪽에 가서는 뭐 심리학이나 뭐 또는 역학이나 생리학 그쪽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다 못 보여드리니까 그걸 토대로 나머지 영역들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국가 수준의 시험 범위는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가서 보느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시면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 분석표만 보더라도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나. 총론에는 어떤 하위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쵸? 총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 또는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 총론을 보니까 거의 정해져 있네요.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편제라는 거하고요. 크게 테마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네요. 뭐 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1번 죄송합니다. 1번 테마, 2번 테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쪼갤 수 있네요. 저게 하위 내용입니다. 저기서 시험이 무조건 나와요. 저걸 분석하고 내가 교재를 보는 거랑 즉 기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기출에서도 지금 총론에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빼놓지 않고 매번 내는 게 뭐냐면 즉 빈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내용이죠. 내용이 제일 많이 내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도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뭐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 그러면 그 많은 성격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 중에 왜 하필 내용이 많냐는 거예요. 왜? Why? 왜 why 많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죠. 그걸 분석해야죠. 그런 작업들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왜 비극의 길로 그렇죠? 비극의 길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내용이 빈도가 제일 많으니까 나는 다른 영역보다 내용에 집중해야지 라는 게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용만 보라는 게 아니라 내용에 좀 집중해야 하는구나. 내용을 공부할 때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yway. 자, 똑같은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런 내용들을 그럼 어디서 확인할 거니?
어디서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그쵸? 자, 선생님들께서 주로 많이 확인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학원 교재, 그래서 저는 정리된 교재라고 그냥 표현을 해드릴게요. 뭐 학원 교재 등이라고 썼는데 흔히 말하는 서브노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그 다음에 강론서 또는 교과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강론서를 봐야 하느냐 보아하지 않느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강론서를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묻죠. 합격한 사람들이 저한테 답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왜 당연히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강론서는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충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서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교재들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학원 교재죠. 그러면 학원 교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학원 교재라고 하는 애는요, 뒤에 보면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학원 교재라고 하는 건 이 5개의 내용을, 5개의 강론서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게 평균 한 200페이지는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권당.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니까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제가 몇 페이지로 줄였냐면 뭐 한 350페이지 정도 줄였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교재는, 학원 교재는 저한테는 서브노트에 지나지 않아요. 왜요? 몇 페이지짜리를? 1000페이지짜리를 350페이지로 줄였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학원 교재는 어떤 내용들만 담겨져 있냐면 엑기스만 담겨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원 교재라고 하는 건 답만 있는 책이라고. 답만 있는 책이에요. 답만. 근데 우리는 답만 적어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엇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문제를 파악해야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답을 써야 하잖아요. 아닙니까? 또 하나. 학원 교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답만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불편해요.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단점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즉 100% 완벽한 교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의 기출문제를 보거나 뭔가를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찾아봐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론서를 찾아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강론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데 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언제 본다? 자신이 내용을 보충하고 싶을 때 본다. 즉,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책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 강론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무슨 영역만 보냐면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제가 심리학의 귀인이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귀인이론을 학원 교재로 공부했는데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귀인이론을 찾아야죠. 그러면 목차를 가서 개인심리의 귀인을 찾아야죠.
이해됩니까? 제가 이거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저는 무엇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귀인 이론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목차에서 귀인 이론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인 이론을 갔어요. 근데 귀인 이론을 가니까 딱 보니까 뭐 한 6, 7장 정도 돼요. 그럼 그걸 읽으셔야죠. 읽고 정리해야죠. 그러면 이 강론서는 다시 원위치로 내 책장에 꽂혀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태만이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보다가. 그러면 목차를 또 찾으세요. 사회적인 태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태만을 다시 읽어야죠. 읽고 정리해야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래서 강론서는 그런 용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1페이지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두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내가 무엇을 잘 몰라서 이걸 열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런데 이 한 권만으로 모든 심리학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심리학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분명히 심리학 B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인 이론은 예를 들어서 이걸로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B를 봐야죠. B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C를 봐야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귀인 이론이라는 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요? 강론서들을 보셔야 한다고요. 강론서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한 부분만 찾아본다. 찾아보고 다시 책장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실 겁니다. 이런 반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처음에 늦으셨는데 괜찮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학습은요, 공부는요, 제가 합격을 하려면요,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로, 즉 빨리의 학습을 하게 되면 제자리라는 거예요. 왜 제자리입니까? 라고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명이라는 시험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속도로 했더니 속도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암기예요. 단순한 암기. 아까 보여드렸던 단순한 암기 수준이에요. 그러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 즉 마라톤으로 말씀드릴게요. 마라톤으로 말씀드리면 한 3km까지는 1등이래요. 한 3km까지는 1등이래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다시 원위치래요. 그러면 또 3km를 뛰고요. 다시 와야 되고요. 또 3km를 뛰고 다시 와야 되고요. 또 3km.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3km를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3kg까지는 제가 좀 더디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봤을 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귀인 이론이라는 내용을 내가 다시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속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강론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속도에 연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남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올해 기출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는 더 이상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래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봐야 한다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볼 필요 없다고요. 됐나요? 자,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대학에서 보는 도서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무슨 이론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인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귀인과 여기의 귀인은 다를까요? 아니요. 같겠죠. 같을 거 아닙니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주제만 선정을 하면 여기에 가셔서 충분히 다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기출문제의 관련성이 되게 높아요. 즉 이거와 기출의 관계와 이거와 기출의 관계는 이거와 기출의 관계가 훨씬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험 범위라고 하면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 시험 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참고할 수 있는 도서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런 책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드린 건 여러분들께서 꼭 좀 확인했으면 하는 책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지금 체육과 교육과정론이잖아요. 그럼 체육과 교육과정론에 사조와 모형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체육이라는 교과서에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체육이라는 교과의 과목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와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내용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를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실 분들이지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어떤 내용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교과서를 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찾아봐야죠. Anyway,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건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모형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모형이라는 참고 도서고요. 저 교재를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교재는 꼭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 Anyway. 그래서 평가 통계는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평가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이런 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평가 통계가 되게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빈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확대할게요. 빈도가 1부에서는
평가의 원리라고 하는 게 4번 출제가 됐네요. 그럼 빈도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한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다른 거보다는 이 평가의 원리라는 단어에 내 머릿속에 꽂혀 있어야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적어도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평가의 원리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머릿속에 명칭만이라도 그냥 갖고 있어야 해요. 아, 평가의 원리 잘 모르겠는데 평가의 원리가 중요하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니까 평가의 유형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네요. 익히 알고 계시듯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빈도가? 수행평가가 빈도가 제일 많네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네요. 중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렇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 주장이 아니라 기출을 분석을 했더니 나오는 겁니다. 기출을 분석을 했더니 기승전 기출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자, 똑같은 걸 또 얘기하고 있죠. 아, 이거 112번이네요. 죄송합니다. 12번인데. 죄송합니다. 타당도 12번, 신뢰도 6번, 객관도 3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왜? 라고 붙여야죠. 왜 얘가 제일 많아? 왜 제가 제일 많은 건데? 도대체 평가의 양호도라고 하는 게 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죠. 네. 어쨌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평가 방법, 내용을 선정했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규준지향 평가에서의 양호도. 이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계도 마찬가지. 통계도 마찬가지. 기술 통계라는 말과 추리 통계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 기술 통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리 통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걸 잘 보세요. 올해 나온 거. 몇 번이나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8번. 그러면 기출만 잘 분석했어도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되게 많네요. anyway,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내용을 선정하는지 알겠냐고요. 이해되십니까? 남들이 선배나 후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가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거를 선별해야 한다고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anyway. 그래서 참고도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 교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런 교재, 요런 교재, 요런 교재입니다. 저런 교재들은 한 권 정도씩은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체육탐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스포츠 개론이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은 한 권씩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뭐 꼭 어디 브랜드 커피를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 커피보다 훨씬 싼 값입니다.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싼 값이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은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평생 남는 거예요. 내가 분실하지 않는 이상. 그쵸? anyway. 그래서 꼭 이런 교재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교재들을 사시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체육사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체육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 시험 내용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험 내용이라고요. 내용. 시험 범위. 이 시험 범위조차 모르고 이런 강론서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자, 서양체육사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철학이네요. 철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 교재와 즉 이 교재는 아예 없는 교재고요. 이거는 절판이 됐어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체육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요즘에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봅니다.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자, 이거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지금 계속 주황색으로 해놓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쵸? 이 주황색으로 해놓은 책들, 요 주황색으로 해놓은 책, 요 주황색으로 해놓은 책, 이런 책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저 책은 굉장히 얇아서 보기가 편해요. 즉 학원 교재의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책 또한 마찬가지 학원 교재의 느낌처럼 앞뒤 문맥 다 자르고요. 그냥 본질만 넣어놨어요. 답만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학원 교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얇아서 보기는 편해요. 네, anyway 그렇게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생리학 같은 경우엔 이게 시험 범위라고요. 이게 시험 범위. 잘 보세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예요. 파워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는 참고 도서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yway.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게 이로와요.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얇고요.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보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anyway. 자, 그렇게까지 소개시켜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학도 마찬가지. 빈도를 보세요. 빈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학, 운동역학. 그럼 빈도를 보세요. 어디가 많은지. 이쪽이 훨씬 많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뭔지부터 확인해야죠. 왜 이쪽이 많지? 라고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선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절판이 돼서 안 나오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은 이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12월 달에 할 게 없어요. 12월 달에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미리 선행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습니까? 이런 책들을 보세요. 그래서 주제를 선별하세요. 읽으세요. 왜 이런 내용들? 내가 공부할 때 봤던 내용인데 내가 학부 때 수업할 때 봤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anyway. 자, 이 정도로만 하면 책 소개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강론서는 본다 보지 않는다? 당연히 보는 거다. 하지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본다. 됐나요? 그리고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내용이 아니라 기출에 근거한 또는 기출에 근거해서 출제 빈도가 뭐한 내용?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 우선순위다.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는 거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지금 이제 2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주제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주제를 이제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3부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3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